1억에서 2억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2, 3년 안에 소진되는 지역들 있죠. 비과세 받아서 빨리 팔아야 할까요? 길게 보고 가야 할까요? 수도권도 가격대별로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1억에서 2억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1억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아파트 말합니다. 고양, 일산, 군포, 부천, 시흥, 안산도 들어갈 수 있죠. 의왕에도 진짜 잘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1, 2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되게 많죠. 아니 그럼 1, 2억짜리 아파트가 있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투자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을 보고 진보가 많이 일어나는 곳들을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해요. 입주 물량이 많은 게 뭐가 좋느냐?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입주 물량이 많은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가격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다만 입주 물량이 많으면서 우선은 수요층이 높은 곳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게 볼 수 있어. 한 1년 동안 입주 물량이 나오는 데가 있고, 대구처럼 2,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나오는 데 있고, 수원처럼 한 2년 안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는 곳이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들어가는 게 영원히 입주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 3년 안에 입주 물량이 소진되는 지역들 있죠. 급격하게 소진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잘 관찰하셔서 보유를 하고 간다고 하면 상관은 없어요. 다만 입주 물량 많기 때문에 전세를 맞추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갭 투자할 때 반드시 세입자를 맞추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맞춰진 물건이나 새로 맞추는 부분보다는 주인이 있는 물건을 들어가 가지고 그 시점들을 좀 잘 조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작은 데는 매수자한테는 기회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보하거나 수요자가 많다는 곳은요, 일단은 진보보다는 상급지가 수요자가 많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이런 수요자가 많은 지역은 늘 변화를 해요. 광명 같은 경우도 안 좋았다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수요자가 또 몰려요. 그리고 청량리가 옛날에 되게 안 좋았는데 좋아졌어요. 수요자가 몰려요. 분당의 일기 신도시가 수요자가 있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한대요. 변화가 있잖아요. 수요자가 또 몰려요. 고양 같은 경우, 일산 같은 경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수요자가 없었는데 변화가 없었는데 변화를 준다는 방향성이 정부에서 시그널을 주니까 수요자가 몰려요. 거꾸로 말하면요, 이제 수요층이 있다는 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거나 이미 아니면 앞으로 좋아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렇게 몰리는 곳은요, 분명히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하락은 있겠지만요, 우상향의 폭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은 수요층이 많은 데는 어디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하고 일산 쪽에서 1억에서 2억 미만 정도로 물량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할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사실은 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좀 추천을 좀 많이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물량 때문에 그래요. 물량하고 기본 인프라랑 진보 때문에 그래요. 공급 물량은 많지만 신분당선이라든지 분당선이라든지 GTX의 호재도 있고, 그리고 신축들이 많이 밀집되는 것이고, 교육 수요도 되게 높고, 인구가 120만으로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데시고, 서울의 접근성도 계속 개선되고 지금의 기존 노선도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의 방향성을 재건축을 끝까지 안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진보하는 일기 신도 가장 진보하는 지역이 일산입니다. 일산도 주염역 주변 쪽에 좋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물량이 꽤 많이 나오는데 3, 4억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진보할 수 있는 곳, 거기가 어디냐? 3, 4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하남하고 광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3, 4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건 서울로 따지면 도봉, 창동, 노원, 상계, 구로, 한양, 광명 등등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적정 수요보다 물량이 나오면서 수요층이 좋은 곳, 그리고 진보하는 곳은 하남하고 광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5억하고 6억, 10억 되면은 갈 수 있는 데 많죠. 5억으로도 분당에는 갈 수 있거든요. 성남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물량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성남의 이제 물량들이 분당에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럼 분당도 사실은 최상급지가 아니면요 예비 신축 중에서 5억에서 6억 정도로도 주택을 살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5, 6억이면 노원에 재건축 괜찮은 것도 살 수 있고 영등포나 강서구의 일부 지역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나 이런 물건들로 이제 들어가야지라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늘 얘기를 드렸지만요. 입지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요. 내 형편이 더 중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형편과 마인드, 용기가 결합을 해야지 부동산이 성공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그 3억 있으니까 여기 사야지 이게 아닙니다. 실내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단지를 똑같은 시기에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형편이 A라는 사람은 1억 있고 B라는 사람은 한 30억이 있어요. 그럼 완전히 한 명은 잘못한 거예요. 특히 30억을 남긴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입지를 얘기했다고 여기가 좋구나 들어가야지가 아닙니다. 그 입지에서 변수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 좋아요라고 보다는 내 형편에 맞는 재정에서 내 투자의 성향들과 생애 주기랑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챙기면서 입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에 분양을 받아서 1주택자입니다. 2년 거주하고 비과세 받아서 빨리 팔아야 할까요? 위치는 성성동입니다. 아니면은 길게 보고 가야 할까요? 정현정님.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천안이라는 입지는요 아주 이제 지방 중에서 나쁜 입지는 아니지만요 만약에 이제 가지고 있으면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긴 해요. 뭐 지금 당장에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주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 지역이고 상승률이라든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수도권보다는 조금은 미치지 못하겠죠. 다만 저는 최근에 이 부동산의 확장을 보면서 원주까지는 수도권이라고 이름을 좀 명해줘야 될 것 같고 천안, 아산, 탕정 이쪽 지역까지도 그래도 수도권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위계는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년을 거주하고 혹시나 비과세를 받았는데 2억이나 3억, 4억 정도가 더 있어요. 그러면 좀 최소한 경기 남부권에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여의도에 진입할 수 있는 물건으로 반드시 갈아타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지금은 갈아타기를 하라는 게 세금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2년을 살았는데 취득세와 양도세가 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주택수를 늘리는 걸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과세를 이제 한 번은 집중을 할 수 있겠는데 생애 주기상 아직 젊다면 비과세 한 번은 이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비과세에 집중하시면 자산의 규모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택수를 늘리면서 자산의 규모를 확대하는 게 있고 상급지로 올라가면서 자산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요 정책의 상황과 세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야지 한 사람은요 세금 누수가 많았어요. 지금 2019년부터 2020년, 21년 22년까지 올 때는요 내 돈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걸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앞으로 이제 세금이 풀리면요 주택수를 늘리면서 똘똘한 한 채 같은 규모의 주택수를 늘리면서 자산 규모를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또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주택수가 늘어나면요 현금 순환이 생깁니다. 오늘 상담하신 분 중에서 다가구 주택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전세를 맞춰놓고 자기가 거기 실거주를 하는데 다 전세로 맞춰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월세로 했던 거 혹은 전세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 돈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쓰면은 나 이거 나중에 메워 넣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땅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값도 올라갑니다. 그거를 썼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세가가 올라가는 부분으로 보완이 될 수 있고 내가 쓴 부분들은 땅값과 집값이 올라가면서 보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을 한 게 비과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로 연결이 되면요 현금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거. 세금에 대한 거래세가 완화가 되면요 자산 규모를 늘리는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 좋긴 하지만은
이왕이면은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은 비과세는 집중을 조금 덜 하시고 자산 규모 확대하는 부분으로 아까 경우의 수 얘기했죠. 거래세가 완화가 되면은 주택수를 늘리는 거 괜찮다. 그리고 돈이 조금 있고 세금에 대한 거래세가 완화가 안 됐으면은 갈아타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